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오늘부터 7월 초까지 매일매일 상장이 진행됩니다. 오늘 상장했던 세 종목은 동시 상장하는 바람에 흐름이 조금 애매했었는데요. 내일 상장하는 SOS랩은 단독으로 상장하니까 오늘하고는 또 다른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SOS랩은 어떤 조건으로 상장하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종목은 내일 단독 상장합니다. 오늘과 다르게 내일은 단독 상장이니까 누가 주인공이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일은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주관사가 두 곳이었는데요. 한국투자증권과 BNK투자증권이었으니까 청약하신 분들은 어느 증권사로 청약을 하셨는지 지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배정 결과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최종 의무 확약 비율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24%로 확정이 되었는데 수요 예측 때보다 약 6배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확약이 아주 좋은 수준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6개월 확약이 약 15% 정도 되고 3개월 확약은 약 8%로 장기간 확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는 이 종목을 장기간 보유하더라도 꼭 받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던 기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약이 크게 늘어난 것도 좋지만 확약의 퀄리티도 좋습니다. 기관 투자자 배정 결과를 보니까 기타 기관에서 물량을 많이 받아갔거든요. 특히 여기가 6개월 확약을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물량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기관에서 약 81만 주로 배정 수량의 54%를 받아갔고 나머지 물량은 적당히 나누어서 가져갔지만 외국인이 받았던 25만 주는 이번에도 확약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외국인 물량은 상장일에 대부분 나온다고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S랩은 상장일에 485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주식의 27.7% 물량이 유통될 수가 있고 공모가 기준으로는 유통금액이 558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괜찮은 편이지만 기존 주주가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321만 주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주주가 공모 주주보다 2배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기존 주주의 스탠스가 상장일에 영향을 조금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SOS랩은 상장하기 전부터 다양한 투자자들에게 꽤 많은 투자를 받으면서 사업을 키워왔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주주수가 꽤 많던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재무적 투자자는 243만 주를 상장일에 매도할 수가 있고 개인 주주는 78만 주를 상장일에 매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많지만 그래도 재무적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재무적 투자자들이 조금 상장일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을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BNK투자증권은 22년과 23년에 이 종목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두 증권사가 주당 8,500원에 약 80억 원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아마도 이때가 상장하기 전 프리-IPO로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던 것 같은데 주당 8,500원이면 공모가보다 2,000원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최근에 투자를 했던 기존 주주들이 취득한 가격이 공모 가격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투자를 했다고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런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행사 기간이 시작된 스톡옵션이 있거든요. 직원들에게 부여된 물량은 상장일부터 나올 수가 있는데 행사 가격이 2,400원 정도로 약 13만 주가 부여가 되어 있고 5,200원 정도로 약 6만 6천 주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톡옵션 물량이 약 20만 주 정도 되고요. 이 물량은 상장일에 나온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다만 스톡옵션 물량이 전부 행사가 되더라도 전체 주식의 1.1%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추가될 수 있다는 부분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물량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상장일 흐름에 크게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장했던 종목들을 보면서 최근 공모주 흐름을 조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세 종목이 함께 상장하다 보니까 다들 애매했던 것 같은데요. 장 초반에는 미래에셋 뉴코스펙이 시세를 조금 크게 보여주면서 공모가 2배를 도전했지만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중NCS가 주가가 5만원 넘어가면서 또 한 번 시세를 보여주었지만 공모가 대비 73%만 상승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충격적인 것이 스펙 두 종목 종가를 보니까 공모가를 깨고 마감을 했더라고요. 공모가 2,000원짜리 스펙은 아무리 하락해도 2,000원 이하로 내려가는 종목이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두 종목은 2,000원이라는 장벽마저 무너뜨리고 마감을 했다는 게 약간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오늘 현대차 스펙을 조금 담아보았거든요. 공모가 이하로 빠지길래 조금 담아보았는데 스펙은 합병하지 못하면 3년 뒤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2,200원 정도를 반환을 해주거든요. 그러므로 최대 3년 정도 보유할 생각으로 오늘 담아보았고 향후에도 주가가 조금 더 빠질 수 있으니까요. 주가가 더 빠질 때마다 조금씩 더 모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중엔 CS 오늘 주가 흐름을 한번 볼 텐데요. 결국은 코넥스 종가였던 55,000원을 넘지 못하고 마감이 되었거든요. 장 초반에는 미래에셋에게 수급을 뺏기면서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지만 미래에셋 스펙이 시세가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한중엔 CS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즈음에는 주가가 5만원을 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더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씩 흘러내리다가 결국은 장 막판에 무너지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중엔 CS는 수요 예측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조금 아쉬운 시세가 나왔지만 그래도 경쟁률이 높지 않았던 종목이었으니까요. 비례 청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익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중엔 CS도 시초가보다 고가가 21% 상승을 했지만 시초 가격부터 상승을 시킨 것이 아니라 쭉 뺐다가 다시 상승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초가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려는 수급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내일 SOS랩도 시초 가격이 높게 떠서 시작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OS랩은 공모가가 11,500원이었거든요. 내일 단독 상장하니까 다시 공모가 2배 이상 시세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2배 상승한다면 주가가 23,000원이 됩니다. 여하튼 SOS랩 이후로도 계속 상장하는 일정이 이어지니까요. 내일 SOS랩이 시초가 이후에 주가가 조금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좋은 흐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 비용을 리마인드를 해볼 텐데요. 두 증권사 중에 한국투자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약 4,400주당 비례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었고 증거금은 2,530만 원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파킹 통장 이틀 이자가 3,800원 정도였으니까 파킹 통장으로 청약을 하셨다면 손익분기점은 16,000원에서 18,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통을 활용하셨다면 이틀간 이자가 8,300원이니까요. 마통을 활용하신 분들은 손익분기점이 2만원에서 22,000원이 되는데 마통으로 청약을 했다면 거의 공모가 2배 이상 가격으로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오늘과 다르게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을 기대를 해보고요. 내일 아침에도 라이브는 진행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